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한국어 4권 듣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듣기 문제는 10과부터 14과에 나와 있는 듣기 문제를 같이 듣고 풀어보겠습니다. 10과 요리. 10과에서는 요리하는 순서에 대해 듣고 이해하기입니다. 여자는 어떤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유키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 특히 해산물로 만든 음식을 좋아해요. 해산물이요? 그러면 새우나 게로 만든 요리를 좋아하겠네요? 네,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생선인 것 같아요. 생선만 있으면 밥을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키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 특히 해산물로 만든 음식을 좋아해요. 해산물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생선 또는 여기서 말하는 새우, 게 또는 미역, 김 이런 것들을 모두 해산물이라고 합니다. 해산물이요? 그러면 새우나 게로 만든 요리를 좋아하겠네요. 네,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생선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생선인 것 같아요. 생선만 있으면 밥을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유키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해산물 중에서 생선이죠.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진수 씨,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알아요? 내일이 미라 씨 생일이라서 제가 좀 끓여주고 싶어요. 와, 좋은 생각이네요. 미역국을 끓이려면 먼저 소고기하고 미역을 볶으세요. 잠깐 볶고 나서 거기에 물하고 간장을 넣고 끓이세요. 잘 끓으면 맛을 보고 간을 맞추세요. 듣기에는 간단한데 만들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로라 씨가 미역국을 끓여주면 미라 씨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맛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 보세요. 네. 두 번째 듣기는 미역국 끓이는 거예요. 미역국. 여러분 미역국 알아요? 미역국은 해산물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미역국을 생일날 먹는 음식이에요. 왜 생일날 이렇게 미역국을 먹는지 아세요? 미역국은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처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생일날 내가 태어난 날 엄마가 제일 먼저 먹었던 음식, 그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수 씨,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알아요? 내일이 미라 씨 생일이라서 제가 좀 끓여주고 싶어요. 와, 좋은 생각이네요. 미역국을 끓이려면 먼저 소고기하고 미역을 볶으세요. 네, 그래서 이 미역국의 재료는 소고기, 미역이죠. 잠깐 볶고 나서 먼저 볶아야 돼요. 소고기하고 미역을 볶고 나서 거기에 물하고 간장을 넣고 끓이세요. 잘 끓으면 맛을 보고 간을 맞추세요. 여기서 간을 맞추다는 것은 맛이 싱거운지 짠지를 보고 간장을 더 넣든지 짜면 물을 더 넣는 거예요.
듣기에는 간단한데 만들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노라 씨가 미역국을 끓여주면 미라 씨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맛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준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한번 미역국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우리 세 번째 듣기 해볼게요. 3번. 이 요리를 하는 순서로 맞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닭고기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먼저 닭고기, 양파, 당근, 호박이 필요합니다. 닭고기는 너무 작지 않게 자르시고 채소는 그보다 좀 작게 썰어주세요. 먼저 닭고기를 넣고 끓이세요. 닭고기가 끓으면 간장과 설탕, 마늘을 넣으세요. 양념을 다 넣고 나서 한 15분 정도 푹 찌세요. 그리고 양파, 당근, 호박을 넣고 5분 정도 더 찌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리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닭고기찜입니다. 네, 그러면 닭고기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먼저 처음에 닭고기, 양파, 당근, 호박이 필요합니다. 이게 재료인 거죠. 닭고기찜의 재료는 닭고기, 양파, 당근, 호박. 닭고기는 너무 작지 않게 자르시고 채소는 그보다 좀 작게 썰어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닭고기를 자르고 채소도 잘라야 돼요. 먼저 닭고기를 넣고 끓이세요. 네, 닭고기를 먼저 넣어요. 처음에 닭고기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닭고기가 끓으면 간장, 설탕, 마늘을 넣으세요. 그쵸? 제일 먼저 닭고기 넣고 그 다음에 간장, 설탕, 마늘 넣고 양념을 다 넣고 나서 한 15분 정도 푹 찌세요. 그리고 양파, 당근, 호박을 넣고 5분 더 찌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닭고기를 넣고 양념을 하고 그 다음에 야채를 넣은 거죠. 네, 그래서 닭고기찜 요리하는 순서 같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11과 영화와 드라마. 이번 과에서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 듣기 해보겠습니다. 1번. 여자가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다 예쁘잖아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좀 달라요. 회사원인데 인형같이 예쁘지도 않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자기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다 예쁘잖아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좀 달라요. 주인공은 회사원인데 인형같이 예쁘지도 않고, 네, 인형같이 예쁘지도 않다고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자기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네, 여기 보면 여자가 요즘 보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자기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듣기 2 들어보겠습니다. 2번. 남자가 이야기한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영화 괴물 봤어요? 내용도 새롭고 배우들의 연기도 참 인상적이에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한강에 괴물이 나오는 영화지요? 저는 무서운 영화는 싫어요. 무서운 영화가 아니라 감동적인 영화예요. 시간 있으면 꼭 보세요. 그래요? 제목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다음에 한번 봐야겠네요. 네, 2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괴물 봤어요? 내용도 새롭고 배우들의 연기도 참 인상적이에요. 여기 참 인상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야기는 들었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한강에 괴물이 나오는 영화지요. 예, 이 영화의 배경은 한강이죠. 저는 무서운 영화는 싫어요. 무서운 영화가 아니라 감동적인 영화예요. 네, 이 영화는 감동적인 영화래요. 시간 있으면 꼭 보세요. 그래요. 제목 때문에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다음에 한번 봐야겠어요. 네. 이 괴물이라는 영화는 여러분이 혹시 봤을지 모르는 기생충, 그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괴물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듣기 3 볼게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이야기의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청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드라마지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인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시청률 47%. 왜 이렇게 시청률이 높을까요? 이 드라마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면서 가족이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인데요. 쉽게 볼 수 있는 가족 이야기지만 새롭고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그 인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이야기의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청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드라마지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인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드라마 제목이에요. 이것이 요즘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률 47%.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사람, 이 시간대에 드라마를 보는 사람 중에 거의 2사람 중에 1사람은 이 드라마를 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시청률이 높을까요? 이 드라마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면서 가족이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인데요. 쉽게 볼 수 있는 가족 이야기지만 새롭고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은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이 말이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그 인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번에는 12과 패션. 12과에서는 패션에 대해 듣고 이해하기입니다.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오늘 유키 씨 옷을 보니까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스웨터에다가 코트까지 정말 겨울 옷차림이네요. 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서 겨울옷을 입었어요. 잘했어요. 저는 얇은 잠바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내일부터는 정말 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정우 씨도 두꺼운 옷을 입고 오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듣기 1. 오늘 유키 씨 옷을 보니까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스웨터에다가 코트까지 정말 겨울 옷차림이네요. 예, 유키 씨가 스웨터를 입었어요. 그리고라는 뜻이죠. 스웨터와 코트까지 입은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서 겨울 옷을 입었어요. 잘했어요. 저는 얇은 잠바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남자는 오늘 지금 잠바만 입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정우 씨도 두꺼운 옷을 입고 오세요. 네, 정우 씨는 오늘 겨울 옷을 입고 오지 않고 얇은 옷을 입고 왔어요. 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정우 씨가 따뜻한 옷을 입고 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2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투이 씨, 이 티셔츠에 있는 무늬가 뭐예요? 이거요? 글쎄요. 저도 무슨 무늬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투이 씨는 이렇게 개성 있는 옷이 많은 것 같아요. 티셔츠도 바지도 코트도 남들하고 비슷한 옷은 잘 안 입지요? 네. 저는 남들하고 비슷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듣기 2번 해보겠습니다. 투이 씨, 이 티셔츠에 있는 무늬가 뭐예요? 이거요? 글쎄요. 저도 무슨 무늬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투이 씨는 이렇게 개성 있는 옷이 많은 것 같아요. 티셔츠도 바지도 코트도 남들하고 비슷한 옷은 잘 안 입지요? 네, 저는 남들하고 비슷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 투이 씨는 개성 있는 옷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무늬에 대해서 무슨 무늬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성 있는 옷을 입는다가 맞죠. 3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로라 씨, 주말에 혹시 시간 있어요? 네. 이번 주말에는 다른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왜요? 제가 중요한 날 입을 옷을 좀 사러 가려고 하는데 로라 씨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중요한 날 입을 옷요? 무슨 날인데요? 다음 주에 회사 면접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편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면접 시험이면 양복을 하나 사야겠네요. 네. 그리고 셔츠에다가 넥타이, 구두까지 다 사야 해요. 그래요.
그럼 토요일에 같이 백화점에 가요. (13과) 성격. 13과에서는 성격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입니다. 1번. 여자는 왜 남자의 성격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타완 씨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요? 글쎄요. 왜 제 성격이 좋아 보여요? 항상 웃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타완 씨가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화를 내는 일이 가끔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여자가 타완 씨 성격이 좋다고 얘기하죠. 타완 씨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요, 글쎄요, 왜 제 성격이 좋아 보여요? 남자가 물어봤죠. 여자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타완 씨가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여자가 타완 씨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항상 웃고 다녀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타완 씨가 아니에요.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화를 내는 일이 가끔 있어요. 네, 타완 씨는 화를 가끔 낸대요. 그러니까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유키 씨하고 수진 씨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친해요? 성격이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성격이 거의 반대지요. 맞아요. 반대예요. 유키 씨는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편이고 반대로 수진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성격이 반대니까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수진 씨는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네, 수진 씨와 유키 씨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볼까요? 유키 씨하고 수진 씨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친해요? 이 말은 유키 씨하고 수진 씨가 굉장히 친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성격은 많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성격이 거의 반대지요. 맞아요. 반대예요. 유키 씨는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편이고, 네, 반대로 수진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일 것 같아요. 네, 유키 씨는 활발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수진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일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성격이 반대니까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성격이 반대라서 더 친해질 수 있대요. 저는 육기를 말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수진 씨는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정말 성격이 반대네요. 그럼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3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로라 씨, 있잖아요. 노력하면 성격도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요? 제 성격 중에서 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뭔데요?
덤벙대는 거요. 덤벙대는 성격 때문에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남자의 성격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노라 씨 있잖아요. 노력하면 성격도 바꿀 수 있을까요? 남자는 성격을 바꾸고 싶나 봐요. 글쎄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요? 제 성격 중에서 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뭔데요? 덤벙대는 거요. 덤벙대는 성격 때문에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남자의 성격이 덤벙대고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실수도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여자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자는 자기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남자가 덤벙대는 성격이고 여자는 자기 성격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14과 들어보겠습니다. 14과 소감. 14가에서는 칭찬과 한국어를 배운 소감에 대해 듣고 이해하기입니다. 여기서 소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봐요. 1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치엔 씨는 참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예의가 바르기는요. 그렇지도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하잖아요. 참 좋아 보였어요. 아, 그거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치은 씨는 참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이거는 에티켓이 있다는 얘기죠. 예의가 바르기는요, 그렇지도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하잖아요. 참 좋아 보였어요. 자리를 양보하다. 그러니까 만일 치은 씨가 자리에 앉았을 때 어르신들이 오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거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네. 여자는 치인 씨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를 배워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우리 듣겠습니다.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로라 씨는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회사도 다니고 한국어도 공부하잖아요. 부지런하기는요. 하고 싶은 일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회사 일이 많거나 한국어 시험이 있을 때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노라 씨는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남자가 노라 씨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볼게요. 회사도 다니고 한국어도 공부하잖아요. 이유가 있죠. 회사도 다니고 한국어도 공부해서
로라 씨가 부지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기는요, 하고 싶은 일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회사 일이 많거나 한국어 시험이 있을 때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여자는 회사 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회사 일이 많을 때도 있고 또 한국어 시험 때 바쁘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듣겠습니다.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는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잘하게 돼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말하기 연습 시간에는 항상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마크 씨 같이 잘하지 못해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노래를 많이 듣고 따라 불러요. 발음 연습도 되고 단어 공부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도 정확하고 말할 때 자신감이 있군요. 네, 마크 씨의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마크 씨는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잘하게 돼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말하기 연습 시간에는 항상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마크 씨 같이 잘하지 못해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노래를 많이 듣고 따라 불러요. 발음 연습도 되고 단어 공부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도 정확하고 말할 때 자신감이 있군요. 네, 여기 마크 씨는 수업 시간에는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한국 노래를 많이 듣고 또 따라 부른다고 하고 있죠. 따라 부르는 거 같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발음 연습도 되고 단어도 공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 씨는 한국어를 말할 때 발음도 정확해요. 그리고 말할 때 자신감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한국어 공부는 듣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듣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단어 실력도 향상되고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가부터 14가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듣기를 한 다음에 한번 그대로 써보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